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채평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 %를 넘기도 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혹시 괜찮을까요? 일단 7시 반 안으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7시 반까지 그럼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6명으로 대부분 30, 40대 회사원이나 일용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체포 절부심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거야. 자, 이번 소식은 상품권 사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종 불법 사금융을 말하거든요. 이걸 이용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숨진 여성 생전에 채권, 채무 문제를 겪은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의 사채로 5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렸지만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500만 원까지 불어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 수십 차례 도촉 전화를 받고 욕설과 협박성 추심에도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며칠 뒤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변종 불법 사채입니다. 연 이율로 따지면 3,000%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요. 최근 법원에서도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책상 위에 설치된 모니터 여러 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SNS에 심사 없이 단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의 1,800배가 넘는 최고 36,50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제주도민을 포함해 400여 명, 범죄 수익만 2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독촉했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준다더니 먹고 있어요. 죄송해요. 피의자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상담책과 추심책,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홍보글을 올린 뒤 SNS를 삭제하거나 대포 통장과 대포 유심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지인 등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총책인 30대 남성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약 2억 원에 대해 몰수와 추징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